자, 아치라인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 영상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자, 설계하는 목수 동영상 강의가 올라가 있는 사이트인데 여기 게시판을 통해서 남겨주신 문입니다. 지금 따라하기 매뉴얼 문서에서 7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 내용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남겨주셨습니다. 그 해당 페이지 내용은 참조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배치하고 크기를 조정하고 레이어를 고정시켜 놓는 그런 과정까지인데요. 요런 과정이 이제 좀 생소하실 수가 있어요. 자, 참고로 이 따라하기 매뉴얼은 archline.co.kr 사이트에서 사용 방법을 누르시면 한글 매뉴얼 밑에 따라하기식 매뉴얼이 있습니다. 요 매뉴얼을 누르시면 아치라인 요 예제에 대해서 버디사우스라는 요 예제에 대해서 따라하기 과정을 문서로 보시면서 연습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중간중간에 보시면은 참조 파일, 여기까지 작업 파일 다운로드 이렇게 중간중간 링크를 올려놨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그 문서에서 그 해당 위치만큼 작업된 파일이 중간중간 작업 파일로 올라가 있으니까요. 따라 하시다가 그 참조 파일을 다운받아서 이제 비교도 해보시고 한번 이제 참조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7페이지가 지금 참조 이미지 불러오기 부분인데요. 참조 파일 다운로드 부분, 자, 이 링크를 누르시게 되면은 자, 참조 이미지가 이렇게 3장이 있습니다. 1층, 2층, 그리고 단면에 대한 참조 이미지인데요. 1층을 한번 배치해 보겠습니다. 제가 미리 다운로드 받아놨는데, 자, 요 이미지입니다. 1층, 2층, 그리고 단면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자, 현재 이제 2019에서 그 내용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 요 매뉴얼이 작성됐을 당시에는 2018 버전으로 제작이 됐습니다. 거의 유사하지만 조금 아이콘 형태나 이런 부분은 조금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자, 레스터 이미지를 불러오기 위해서 아까 우리가 다운받아 놨던 이미지 있죠? 여기 바탕화면에 제가 저장을 해놨는데요. 버디사우스 레퍼런스 드로잉에서 1층 도면을 가지고 올 겁니다. 도면 이미지가 되겠죠? 자, 파일에서 가져오기에서 파일 형식을 JPG 선택을 해서 원하는 파일을 선택해서 열기 하셔도 되고, 자, 이렇게 나는 파일에서 가기 싫다. 탐색기를 여세요. 윈도우 탐색기 상에서 여시고 그대로 드래그 앤 드롭으로 화면 안에 배치를 합니다. 빈 곳에 배치를 하고 크기를 적당히 늘려주겠습니다. 자, 이때 동일 비율로 느리고 줄이고 할 때는 Shift를 누르고 계시면 됩니다. 자, 배치가 됐는데요. 이 배치된 이미지가 보면은 좀 진해요. 진하기 때문에 불러왔을 때 이 이미지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속성을 누르게 되면은 이미지에 대한 속성 창이 뜹니다. 이 부분은 그 삽입할 때의 옵션이 되겠죠. 여기 문서상에는 자, 요런 옵션을 끄고 배치를 하시라. 가져오기로 가지고 올 때 말이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드래그 앤 드롭으로 배치할 때 이미 내가 화면 안에 기준점을 찍었기 때문에 이 옵션은 배치가 끝났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 어쨌거나 크기와 이 부분은 이제 무시를 하시면 되고요. 드래그 앤 드롭을 하셨다면요. 투명도 부분에서 투명도를 지정을 합니다. 근데 이 투명도 부분이 보시면은 1에서 100까지가 끝이 아니라 0에서 255단계의 요 색상 요 단계를 지정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55단계까지 이렇게 올리게 되면은 이미지가 완전하게 투명한 상태가 됩니다. 적당히 한 100에서 130 이 정도로 투명도를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왜 이렇게 투명도를 지정을 하냐면 너무 이제 진하게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벽이나 다른 이제 선을 그렸을 때 이 진한 검정 부분과 중첩이 돼서 있는지 없는지 혼동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이미지를 연하게 처리를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리사이즈는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면은 조정하기라고 있습니다. 이 조정하기 메뉴는 드래프팅에서 레스터 이미지 조정하기 요것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미지 배치는 파일 가져오기 JPG 포맷을 선택을 해서 가지고 오는 것도 있지만 드래프팅에서 레스터 이미지 배치 요거 눌러도 됩니다. 눌러서 이미지
파일을 선택을 하시고 열기 해주셔도 동일합니다. 물론 제일 간단한 방법은 매뉴얼은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드래그 앤 드롭해서 그냥 배치하시는 방법이 제일 간단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크기 조정은 이 문을 가지고 조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매뉴얼 상에도 이 문, 스케일 부분, 스케일 조정하는 부분이 이 문에 대해서 1100으로 조정을 했거든요. 자, 이미지 우클릭 조정하기. 자, 내가 크기를 지정할 두 점을 찍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문의 프레임 여기 끝부분, 여기를 시작으로, 자, 두 번째 여기 마지막 부분을 이제 찍으면 되는데, 이게 직교 모드가 아니면은 이렇게 선이 삐뚤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사이즈 기준이 틀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밑에 오쏘 직교 모드를 누르고 선을 이동하시면 편리합니다. 물론 이제 오쏘를 선택하지 않더라도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직교 모드를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자, 저는 오쏘를 선택하고, 자, 두 번째 점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거리를 얼마로 지정을 할 것이냐라고 값을 넣으라고 나옵니다. 저는 1100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확인. 자, 그러면은 뭔가 화면이 크게 이제 확대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전체 보기를 위해서 여기 내비게이션 바에서 요 밑에 보면은 요 사방 표시되어 있는 조그만 네모 있죠? 자, 요거를 누르시면은 전체 보기로 화면이 축소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 1100이라는 사이즈가 뭐 어느 정도 맞게 조정이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치수 메뉴에 들어가서 길이 치수 정렬된 이걸로 치수를 뽑아 보셔도 되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여기 끝점까지죠? 여기까지 얼추 1100 사이즈와 유사하게 조정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뉴얼 상에서는 이거를 사이즈를 거리로 측정을 해봤죠. 이렇게 뽑으셔도 되고, 혹은 상단에 거리, 치수의 측정의 거리, 내가 지정한 임의의 두 개의 점에 대해서 거리 정보를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1100 정도로 확인이 됩니다. 물론 이게 10mm, 뭐 사람이 뭐 정확하게 할 수는 없겠죠. 이미지니까요. 자, 이렇게 조정을 했고요. 치수는 지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좌표를 이동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 이미지를 원점 좌표로 이동을 시키고 싶어요. 이동이 요 중심에 있는 이동 마커 뿐만 아니라 요 모서리에 있는 요 점들도 이동을 호출할 수 있는 마커점이 됩니다. 누르면은 이동이라고 나오죠. 기준은 여기로 이동을 할 수도 있고, 여기로 이동을 할 수도 있고, 이쪽을 기준으로 이동을 할 수도 있고, 중심에서 이동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동 마커는 이 네 모서리점과 중앙에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이동을 실행을 하고요. 자, 0,0 요 원점 좌표로 이동을 하려고 하는데, 이때 좌표계가 설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밑에 보시면 여기 R 하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좌표계 설정인데, R은 상대 좌표계가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상대 좌표계는 요 원점 UCS 요 원점을 기준으로 하는 좌표가 아니라 내가 현재 찍은 위치가 일종의 기준이 되는 거죠. 여기를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얼만큼 좌표를 가지고 있느냐, 그 값을 지정을 하는 거고, 원점을 기준으로 이동을 하려면 이 좌표계를 한번 더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지구본 같은 모양이 생성이 되고, 이게 절대 좌표계를 나타냅니다. 이 절대 좌표계로 변경을 한 다음에 0,0 좌표를 입력을 해줍니다. 엔터. 그러면 이 모서리가 이 원점 좌표에 정확하게 배치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굳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쪽 원점으로 옮겨주냐면, 지금 배치되는 이미지가 1층만 있는 게 아니라 2층도 있어요. 2층과 1층 이미지가 동일한 위치에 배치가 돼야지 작업이 원활하겠죠. 지금은 뭐 기준층에다가 배치했지만, 예를 들어서 한 층 올라가서 여기에 또 이렇게 배치를 하려면은 1층 도면은 우리가 한쪽 모서리를 이 원점에 기준해서 정확하게 배치를 해놨는데, 2층은 내가 이미지를 여기 갖다 놓고 작업을 했다. 그럼 위 1층, 2층이 연결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2층도 2층 이미지 배치를 하시고, 똑같이 이 모서리에 원점 0,0으로 이동을 시켜서 작업을 하시는 게 작업이 훨씬 수월하게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로젝트 탐색기는 내가 작업하고 있는 층이 어디냐 이겁니다. 지금 현재 내가 작업하고 있는 층은 기준층입니다. 이 기준층에 대해서 뭐 진한 글씨로 나타난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기본 구조 생성하기 전에 레스터 이미지 레이어를 잠궈라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 이 작업을 하는데 이 이미지가 계속 이렇게 선택이 되면은 곤란하겠죠. 나는 벽을 이제 선택하고 싶은데 이미지와 벽이 중첩되어 있어서 계속 벽이 아니라 이미지가 선택된다면은 작업하기가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사이즈 조정과 이제 투명도 조정이 완료가 됐다면은 요 이미지에 대해서 레이어를 잠궈 놓는다고 이게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참조를 위해서 화면상에서는 보여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화면상에서는 표현을 하고 대신 선택이 되지 않게 레이어를 잠궈 두시기를 추천드린 겁니다. 자, 그럼 레이어 창을 한번 눌러볼까요? 하단에 보면은 이렇게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이 납작한 종이가 3장이 겹쳐져 있는 이 레이어 버튼 누르시면요. 레이어 관리 창이 나옵니다. 2018 버전보다는 조금 더 레이어 관리 창이 뭔가 옆에 창도 몇 개 더 생기고 복잡해지긴 했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이 프로젝트에서 쓰고 있는 레이어는 사용된 레이어 부분을 누르시면 됩니다. 사용된 레이어에서 레스터 이미지. 자, 이 이미지가 어디에 어떤 레이어에 들어가 있냐면 속성 들어갔을 때 자, 여기 레스터 이미지라는 레이어에 속해서 배치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내가 따로 지정을 해줄 수도 있지만 자동으로 이미지를 배치하면은 이미지에 대해서는 레스터 이미지로 레이어가 들어가도록 아치라인 내에서 기본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지정을 안 해도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레스터 이미지에 대해서 잠금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게 안 잠기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은 저는 지금 레이어가 2개인데 치수 길이라는 레이어 앞에 이렇게 초록색 체크 표시 보이시죠? 이 초록색 체크 표시가 현재 작업 중인 레이어라는 뜻이에요. 이 현재 작업 중인 레이어는 위에 현재 레이어 활성 눌러서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레이어가 활성이 되어 있으면 잠글 수가 없어요. 눌러도 잠궈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다른 레이어를 활성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잠금을 실행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레이어가 지금 레스터 이미지 하나밖에 없다 이런 경우라면은 레이어를 하나 생성이 되도록 벽이라도 하나 그리시면 돼요. 자, 벽을 뭐 아직 하진 않을 거지만 뭐 옆에다가 하나 벽을 그렸다. 그러면은 사용 중인 레이어가 늘어날 겁니다. 그쵸? 벽이라고 늘어나죠. 그러면은 요 벽을 활성 레이어로 두고 레스터 이미지를 잠그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하시면은 이제 요 이미지는 더 이상 선택이 되지 않는 상태의 고정된 상태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답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참조하시고 추가적인 질문사항이 있으시면은 다시 한번 문의사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